안녕하세요. 수다몽더 히스토리입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유명한 문장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카이저, 차르의 어원이기도 한 이 문장의 주인공 카이사르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의 로맨스는 클레오파트라 편에서 이야기해 볼 예정이라서 깊이 다루지 않을 거고요. 오늘은 인간계를 뛰어넘은 듯한 카이사르의 인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다봉 영상은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 주세요.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기원전 100년 7월 13일 로마에서 태어났습니다. 카이사르의 집안은 일찍이 집정관과 대법관을 수차례 배출한 로마의 유서 깊은 귀족 율리우스 가문인데요. 이 위대한 인물의 탄생에는 항상 위대한 전설이 따라다니듯이 카이사르의 집안도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로마의 창건자인 로물루스의 조상이 이 트로이의 영혼 앙키세스와 비너스 사이에서 태어난 트로이의 왕자 아이네아스인데요. 아이네아스의 아들인 아스카니우스의 또 다른 이름이 율루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리우스의 일족이 이 율루스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리우스 가문은 비너스의 후손이며 로마 창시자의 후손이라는 거네요. 하지만 카이사르가 태어났을 당시에 이 율리우스 가문은 재산이 크게 없어서인지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가문에서 배출한 집정관이 3명밖에 없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가문의 부흥과는 별도로 카이사르는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다고 합니다.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다양한 분야의 책을 섭렵하고 수사학과 연설을 배웠으며 그리스 문화에 심취했다고 하네요. 이런 문화적 소양과 더불어 각종 운동에도 뛰어난 소질을 보인 건강한 체력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그의 이 어린 시절을 완성해 준 것은 그의 어머니 아우넬리아 코타였는데요. 열성적인 교육열로 두 딸 율리아 1, 율리아 2 둘 다 율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 딸들과 아들 카이사르를 교육시켰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카이사르는 비범한 포부와 이상을 가지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게 됩니다. 카이사르의 아버지 카이사르는 기원전 100년을 전후해서 재무관과 대법관을 거쳐 소아시아 총독을 지내게 됩니다. 이 역시도 어머니 아우넬리아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머니 아우넬리아 코타는 여러 집정관을 배출한 영향력이 있는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카이사르의 고모 율리아가 그 위대한 가이우스 마리우스와 결혼을 해서 이 마리우스가 카이사르의 고모부가 됩니다. 마리우스는 정말 가진 것 없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군사적 재능만으로 최고의 지위에 올라서 장기간 로마를 지배했던 장군이죠. 카이사르는 마리우스를 보면서 군사학과, 병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마리우스는 이 어린 카이사르의 정치적 멘토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카이사르는 마리우스의 도움을 받아서 13살 때 유피테르 신전의 제사장으로 선출되죠. 카이사르가 유년기를 보내던 이 시기는 로마 공화국 말기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요. 기원전 91년부터 98년 사이 이 로마와 이탈리아 동맹국들 사이에 이 로마 시민권 문제로 동맹국 전쟁이 벌어졌었고 또 그 틈을 노리고 폰토스의 미트리다테스 6세가 로마의 동부 속주를 위협하는 듯 로마는 외부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내부적으로는 로마 정계가 귀족파와 민중파, 그러니까 평민파로 갈라져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카이사르의 고모부인 이 마리우스가 이 민중파의 지도자이자 정치인이었고 마리우스의 부하였다가 귀족파가 된 이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솔라가 급성장을 해서 귀족파를 대표하는 정치가가 되어서 양측이 대립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중 카이사르가 16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사망을 해 집안의 가장이 되었고 17살 때는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킨나의 딸 코르넬라와 결혼을 합니다. 킨나는 이 마리우스의 동료로 이 민중파의 영수였는데요. 카이사르가 원래는 기사계급 출신의 코스티아와 약혼을 했었는데 파혼을 하고 이 코르넬라와 결혼을 한 것으로 봐서 어느 정도 야망이 있는 젊은이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선택은 카이사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이 시기 로마는 술라와 마리우스가 대적을 했는데 로마를 둘러 나누어 대결을 벌였고 그 결과 술라가 승리를 거두고 마리우스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카이사르 입장에서는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카이사르의 장인인 킨나가 또 술라의 부하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술라가 임기 제한이 없는 독재관 자리에 올라서 득세를 하면서 잔인한 보복을 시작했던 겁니다. 수백 명의 정적을 죽이거나 추방을 했는데요. 카이사르도 이 보복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다행히 카이사르와 술라는 인맥으로 얽혀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술라의 첫 번째 부인이 카이사르의 고모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술라의 숙적이었던 가이우스 마리우스의 아내 율리아의 여동생 율릴라가 이 술라의 첫 번째 부인이었으니까 술라와 마리우스는 동서지간이었었던 거죠. 술라는 그래도 내 첫 번째 부인이었던 율릴라의 조카 카이사르를 죽이는 건 좀 그렇지 하면서 킨나의 딸과 이혼을 하면 내가 너는 살려주마 하며 아내와의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카이사르는 이걸 딱 잘라 거절하죠. 이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아내와의 의리를 지키고자 했다라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사실 정치인의 생명은 이미지죠. 장차 로마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은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카이사르는 이 아내를 버렸다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 카이사르는 제사장직에서 박탈당했고 아내의 재산과 집안 유산까지 모조리 압수당하게 되죠. 카이사르는 이 술라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술라의 스파이에게 뇌물을 주며 숨어 지냈는데 이걸 보다 못한 이 코타 가문의 수장인 카이사르의 외할아버지와 그 친척들이 술라파 원로원 의원들에게 끊임없이 간청을 한 끝에 목숨만은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카이사르는 외국으로 나가서 여러 곳을 유랑하게 되죠. 사실 유피테르의 이 제사장직, 그러니까 사제직은 에너지가 넘치는 이 카이사르에게 딱 맞는 옷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김에 군에 투신을 해서 능력을 키우기로 한 것이죠. 기원전 82년부터 기원전 79년까지 카이사르는 동방에 머물렀는데 기원전 81년에는 아시아 속주의 총독 미누키우스 테르무스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레스보스 섬을 공략하기 위해 비티나에서 군선을 모으는 임무를 맡아서 비티나 왕 니코메데스의 궁전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이 니코메데스 왕의 동성애 상대다라는 소문에 휩싸이기도 했었죠. 기원전 80년 카이사르는 레스보스 공방전에서 뛰어난 지휘와 이 외교술로 활약을 하면서 큰 공을 세웠고 그 결과 시민관을 수여받습니다. 기원전 79년부터 78년에는 실리시아 해적 소탕전에도 참가하죠. 이렇게 카이사르는 군인으로서의 두각을 나타내면서 로마 민중들 사이에 그의 업적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술라가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카이사르는 얼른 로마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로마로 와서 카이사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술라의 부하 장교이자 전직 마케도니아 총독인 그나이우스 코르넬리우스 돌루벨라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재판에서 이 돌라벨라가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카이사르는 열성적인 변론을 했고 23살의 젊은 카이사르가 이 로마 시민에게 이름을 알리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레피두스가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했는데 카이사르에게도 함께하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카이사르는 이 반란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카이사르는 반란과 같은 무력이 아니라 모두의 인정을 받으면서 정상에 서고 싶었던 것이죠. 이후 반대파의 보복으로 또 신변의 위험을 느낀 카이사르는 또 로마를 떠나야만 했는데요. 유명한 웅변가인 아폴로니우스 밑에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로도스 섬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카이사르가 로도스로 가는 도중에 파르마쿠사 섬 근처에서 해적들에게 잡혀 인질이 되고 마는데요. 이 해적이 몸값으로 20달란트를 요구를 하자 카이사르가 내가 20달란트밖에 안 된단 말이야? 하고 화를 내면서 오히려 몸값을 50달란트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몸값을 치르고 해적에게 풀려난 카이사르는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해적들을 소탕을 했는데요. 해적들에게 잡혀 있을 때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해적들을 십자가형에 처하고 대량의 전리품을 획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후 로도스 섬으로 가서 수사학을 배운 카이사르는 기원전 69년 다시 로마로 돌아와 재무관에 선출되었고 그해 마리우스의 아내였던 고모 율리아의 장례식에서 연설을 했는데 추도사에서 이 율리아와 마리우스를 높이 찬양하고 장례식에서는 마리우스의 초상까지 등장시켜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게 되죠. 카이사르의 이런 행보는 또 반대파의 적대감을 사기도 했겠지만 로마에 큰 반향을 일으킬 만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 카이사르는 총독 보좌 임무를 맡아서 히스파니아,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에서 복무를 했는데요. 하루는 이 헤라클레스 신전에서 알렉산드로스 대제,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초상을 보면서 카이사르가 신세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내 나이에 벌써 3개를 제패했는데 지금 내 꼴은 이게 뭐야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곧바로 직무 해제를 요청하고 나는 꼭 큰 공을 세워서 로마의 최고가 될 거야 라며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돌아온 카이사르는 로마 시민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볼거리 가득한 검투 경기를 열고 또 사람들을 위한 화려한 공공시설을 짓는데 재산을 쏟아 붓습니다. 자, 이렇게 돈을 쏟아 부은 결과 명예와 민심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카이사르. 하지만 돈을 다 써버려서 파산을 하게 되었고 수백 달란트에 달하는 고액의 빚을 지게 됩니다. 그때 로마의 대제사장 메텔로스 피우스가 사망을 했고 카이사르는 곧바로 대제사장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뇌물을 엄청 쓰면서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됩니다. 만약에 선거에 당선이 되지 않으면 큰일 날 정도였는데요. 당일날 아침에 내가 대제사장에 당선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결국 카이사르는 절대적 우세로 2명의 적수를 물리치고 대제사장에 당선이 되죠. 만약에 선거에서 졌다면 이 빚에 쫓겨서 로마에서 도망쳐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카이사르는 역시 승부사 기질이 있었던 것이죠. 카이사르가 최고 제사장이 되던 그해 당시 집정관이었던 키케로는 공화국을 장악하려는 카틸리나의 음모를 밝히게 되는데 카이사르의 정적들이 카이사르도 이 카틸리나의 음모와 관련이 있다는 고발을 합니다. 카이사르는 해명을 하기 위해서 원로원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누가 카이사르에게 쪽지를 전하는 장면이 정적인 카토에게 걸립니다. 자, 카토는 그 쪽지가 뭔지 빨리 불어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카이사르가 주춤주춤하면서 쪽지를 딱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쪽지는 세르빌리아가 준 연애 편지였죠. 카이사르는 사실 수많은 여인들과 연문을 뿌렸고 유부녀도 많이 사귄 것으로 유명한데요. 잠깐 여담을 하자면 당시 카이사르는 여러 가지 의미로 로마의 유명 인사였다고 합니다. 패션 감각이 뛰어나서 점잖은 이 귀족들과는 좀 다르게 옷을 입는 바람둥이 청년으로 소문이 나 있었죠. 카이사르는 이렇게 딱 맞게 타이트하게 입는 것보다는 좀 느슨하게 루즈하게 입는 그런 스타일을 즐겨 입었고요. 스타일을 살리기 위해서 몸에 있는 털도 다 밀었다고 합니다. 당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 카이사르의 이런 패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자, 여튼 이 사건으로 카이사르는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이 카탈리나 일파의 처리를 논의할 때 원로원 의원들은 모두 다 즉각 처형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모았지만 카이사르만 그럴 필요가 있냐. 그냥 재산을 몰수하고 종신형에 처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주장을 합니다. 원로원 의원들도 그래 다 죽이는 것은 좀 너무했나? 라며 카이사르에게 기우는 듯 했지만 소카토가 이들은 반란자이니 모두 죽여야 한다 라는 연설을 해서 다시 그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지게 되죠. 그 후 카이사르는 오랫동안 원로원 회의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카이사르의 아내 코르넬리아가 사망을 하고 카이사르는 술라의 외손녀인 폼페이아와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기원전 62년 결국 이 폼페이아와 이혼을 합니다. 이 폼페이아가 푸플리오스 클라우디우스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기 때문이죠. 당시 불륜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충분히 있었는데 클라우디우스가 간통죄로 고발을 당하게 되자 카이사르는 법정에서 간통의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면서 자비를 베푸는 증언을 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폼페이아와는 이혼을 하게 되는데 카이사르의 아내는 어떤 의심도 받아선 안 된다라는 말을 하며 아내와 헤어졌다고 합니다.